청춘 영화의 대명사이자 식도락의 천국 대만. 알고 보면 한국의 숨겨진 경쟁자, 과연 두 나라 중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닥터 박정호고요. 오늘 진단할 곳은 바로 대만입니다. PD님은 대만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버블티요. 저는 망고 빙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먹을 거, 또 볼 거 이런 걸로 대만을 많이 기억들 하시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대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만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와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닮은 나라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대만과 한국은 같은 부류로 분류됐었습니다. 아시아의 4마리의 용 이렇게 출발을 같이 했어요. 경제 성장률이 워낙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선진국에 곧 들어설 나라들로 분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조업의 기반을 두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만도 내수시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내수시장만 가지고는 경제가 돌 수가 없어요. 달러를 벌어오려면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만은 비슷한 경제 구조 속에서 함께 해온 숨겨진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지표를 보면 이 두 나라의 방향이 달라도 너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었는데 대만만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추가했습니다. 수출 증감률 부분에서도요, 한국, 일본과 비교해서도 뚜렷하게 증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대만 경제의 미래를 밝게 전망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1인당 국민소득에서 한국도 꺾고 있는 게 이제는 대만이 돼버렸습니다. 이에 큰 역할을 한 게 뭘까요?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대만에는 TSMC가 있습니다. 도대체 TSMC는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한번 직접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에서 7년째 살고 있는 강호연입니다. 타이완에서 TSMC의 위상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그 이상인데요. 애플이라든지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엔비디아, 정말 많은 반도체 부분을 TSMC 수주를 주고 있잖아요. 소개팅, 선 이런 거는 거의 프리패스급이고요. 대출도 당연히 잘 나오는데요. 평균이 1억 3,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받는 보너스가 8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사실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워낙 많은 임금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만은 어떻게 해서 반도체 초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리스 창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만과 우리나라 같은 신생 독립국들에게 전 세계 국가들이 많은 원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원조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당시 대만도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를 꼽으라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가장 높은 직급 중 하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엔지니어인 모리스 창을 대만 정부가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만이 앞으로도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반도체 위탁 생산 형식의 반도체 생산업을 해봐라. 아주 독특한 반도체 비즈니스를 처음으로 제시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설계만 해서 주십시오. 만드는 건 우리가 설계 도면대로 뚝딱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할 경우 아마 반도체 산업의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정부는 이 사업을 해보기로 결정하고 수장 역할로 모리스 창을 앉히면서 회사를 만든 게 바로 TSMC입니다. 이야, 이게 정말 대박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민진당 계열의 차잉잉원이 총통으로 당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2017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죠. 미국이 대만의 경제 성장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면서 차잉잉원의 전략이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잘 나가는 대만, 그리고 전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만, 물론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대만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심각한 저임금 문제입니다. 대만의 사회 초년생들의 평균 임금은 34,000 대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면 144만 원입니다. 대만의 급여 수준이 낮아진 이유는 정부의 정책적 기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만은 급여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져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대만의 경쟁력 때문입니다.
대만은 생산직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이 생산직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당연히 중요한 경쟁력은 뭐겠습니까? 인건비가 싸야 돼요. 회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뭔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비용 구조를 낮춰야 되는 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어떻게든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악순환이 있는 겁니다. 대만은 아직도 근로자들이 수당을 잘 안 받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제조 중심으로 성장해 왔던 시절인 1970년대, 80년대 그때를 대표했던 우리 제조 거점 도시인 울산. 그 울산에서 현대중공업 입구에 들어가는 벽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바로 우리는 예전에 7, 80년대에나 보여줬던 그 모습이 아직도 대만은 그 힘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만은 아직 그 굴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만도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는데 참 우리나라랑 비슷하더라고요.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런 오래된 빌라들도 가격이 한국 돈으로 거의 8억에서 10억 가까이 하는데요. 수도권이라든가 중심가인 경우에는 옛날 집을 가벽을 세워서 번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주차장은 또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대만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첫째 요인 중에 하나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이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대만은 집을 새로 짓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그러면 백두산이죠. 그런데 대만에서 백두산보다 높은 곳도 200개가 넘어요. 어디 하나 새로 거대한 도시를 신규로 조성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반면 내 인건비는 오르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대만의 청년들은 대만을 가리켜 귀도 대만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 귀도 대만이라는 뜻은요, 마치 대만을 귀신의 섬이다 라는 의미로 지칭한 것인데요, 사람 살기 그만큼 척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결혼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이런 청년들을 지칭하는 삼포세대라는 용어들이 있는데 대만도 딸기 세대라는 용어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용어들이 대만 사회가 지금 아직까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반증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만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만은 반도체의 비중이 너무나도 절대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전 세계에서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자동차 회사예요. 그리고 전 세계 가전제품 시장은 우리 LG와 삼성이 꽉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화장품 제품 그리고 K 컨텐츠 전부 다 한국이 주름 잡고 있어요. 하지만 대만은 반도체 이외에 전 세계에서 이렇다 할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없는 수준입니다. 대만은 반도체만 가진 나라고 우리나라는 반도체도 가진 나라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미래가 대만보다 조금 더 밝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